메시가 46경기 걸린 걸 손흥민은 단 6경기 만에 해버렸는데 지금 미국 현지 반응이 완전 난리 난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손흥민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지금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뒤집어 놓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라는 리그 자체의 DNA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가 LAFC에 합류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고작 7경기밖에 안 됐습니다. 7경기요. 근데 그 7경기 동안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6골 3도움이라는 미친 듯한 공격 포인트를 찍어버린 거예요. 보통 유럽에서 건너온 빅네임 선수들이 미국 리그에 적응하는데 최소 몇 달은 걸린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기후도 다르고 경기 스타일도 다르고 원정 이동 거리도 어마어마하고 잔디 상태도 천차만별이고 뭐 하나 유럽이랑 같은 게 없는 환경에서 적응기라는 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적응기? 그게 뭔데요? 먹는 건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여기서 진짜 핵폭탄급 팩트가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이 단 6경기예요. 6경기. 이게 왜 소름 돋냐면 우리가 다 아는 그 리오넬 메시,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그 메시도 MLS에서 첫 해트트릭을 완성하는데 무려 46경기가 필요했거든요. 46경기 대 6경기. 이 숫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메시가 한 시즌 반 넘게 걸려서 해낸 걸 손흥민은 한 달도 안 돼서 해치워버린 겁니다. 물론 메시의 위대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건 만고의 진리죠. 근데 그 메시조차 넘지 못했던 속도의 벽을 손흥민이 가볍게 부숴버렸다는 사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해외 전문 매체인 매드풋볼에서도 이 기록을 다루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메시의 위대함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단 6경기 만에 이런 파괴적인 기록을 세운 손흥민의 특별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극찬을 쏟아낸 거예요. 보통 해외 축구 매체들이 아시아 선수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유럽이나 남미 출신 스타들이야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시아에서 온 선수가 메시와 직접 비교되면서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건 진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적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기 전에 LAFC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서부 컨퍼런스에서 중위권을 맴돌고 있었고 공격력은 있는데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오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면 4승 2무 1패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면서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으로 순식간에 로켓처럼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MLS 공식 파워랭킹에서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를 추월해버렸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를요. 메시가 있는 그 팀을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거 아시죠? 파워랭킹이라는 게 단순히 승점만 가지고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 내용, 전술적 완성도, 개인 기량, 팀 케미스트리, 최근 폼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해서 전문가 패널이 평가하는 건데 거기서 메시의 팀을 제치고 LAFC가 올라갔다는 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경기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걸 공인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메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기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록도 압도적이죠. 근데 현지에서 손흥민을 진짜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 리더십, 그리고 팀 전체를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 때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손흥민 선수는 동료가 골을 넣으면 마치 자기가 넣은 것처럼 기뻐해요. 진짜로요. 세리머니 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한 채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워낙 개인 기록과 에고가 중요한 세계잖아요.
골을 넣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연봉도 더 받고 이적 시장에서도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 정상급 스트라이커들 중에는 동료의 골을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속으로 저거 내가 넣었어야 하는 건데 하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정반대예요. 자기가 골을 넣는 것보다 동료가 골을 넣을 때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요. 보통 선수들은 대충 관중석 쪽으로 손 한번 흔들고 라커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달라요. 경기장을 크게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진짜 한 바퀴를요. 관중석의 모든 구역, 모든 팬에게 일일이 박수를 치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천천히 걸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LAFC에 이적한 첫 경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러고 있거든요. 현지 팬들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큰 화제가 됐냐면 8년 동안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을 찾아다녔다는 열성 팬마저도 이런 선수는 처음 본다면서 혀를 내둘렀다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 라티프 블레싱이라는 선수가 LAFC에 있을 때 비슷하게 경기장을 돈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건 진짜 가끔 특별한 경기에서만 그랬던 거고 손흥민처럼 매 경기 변함없이 하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요. 이제 다른 동료 선수들까지 손흥민을 따라서 경기 후에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팀 전체의 문화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건 전술 분석이나 통계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실제로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현지 열성 팬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면 그 감동이 훨씬 더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한 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이 우리 팀에 올 때 이런 변화를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선한 본성만으로 팀원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선한 본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술적 능력이나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선한 본성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손흥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성, 진정성 있는 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팀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뜻이에요.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은 당연히 탑 클래스인데 거기에 인간적인 매력까지 더해지니까 그 시너지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LAFC에 부안가라는 공격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원래 어떤 선수였냐면 능력은 출중한데 이기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유명했어요. 공이 자기한테 오면 무조건 혼자 해결하려 하고 동료한테 패스를 잘 안 하고 슈팅 각도가 좀 애매해도 일단 때리고 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도 부안가의 이기적인 플레이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었어요. 코치진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었죠. 근데 손흥민이 오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면 부안가가 달라졌어요. 진짜로요. 이전처럼 공을 독점하면서 혼자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동료에게 패스하는 횟수가 확 늘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현지 팬들의 분석이 정말 재밌는데요. 손흥민이 워낙 이타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니까 옆에서 공을 독점하면서 이기적으로 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래요. 생각해보세요.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가 매 순간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슈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한테 패스를 해주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자기만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코치가 백날 잔소리해도 안 바뀌던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손흥민은 단 한마디의 지적 없이 오로지 자신의 플레이와 태도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면 뭐가 리더십이에요? 이 영향력은 비단 부안가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팀 전체의 경기 스타일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개인기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많았다면 지금은 유기적인 패싱 게임, 오프 더 볼 무브먼트가 확연히 늘어났고 팀으로서의 일체감이 완전 다른 수준이 됐어요. 이건 전술보드에 그려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팀의 에이스가 몸소 보여주면서 만들어내는 분위기, 문화, 정서적인 연결고리인 거죠. 손흥민이 LAFC에 가져온 건 단순한 골 결정력이 아니라 팀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철학 자체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은 인터뷰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보통 빅네임 선수들이 인터뷰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의 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자기가 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근데 손흥민은 반대예요. 인터뷰를 하면 항상 동료를 먼저 칭찬하고 팀을 우선시하고 자기는 한 발 뒤로 빠져요. 오늘 이긴 건 팀 전체가 잘한 덕분이다. 동료들이 좋은 패스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공을 동료에게 돌리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영리한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에이스가 공을 동료에게 돌리면 그 동료들은 더 열심히 뛰게 되거든요. 나를 인정해주는 에이스를 위해 더 뛰자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니까요. 이건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카리스마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팀을 이끄는 리더. 그게 바로 손흥민인 거죠.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또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LAFC의 전설적인 선수인 카를로스 벨라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카를로스 벨라는 LAFC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구단 창립 초기부터 함께하면서 팀의 아이덴티티를 만든 진정한 레전드죠. 근데 손흥민이 벨라를 만나자마자 뭘 했냐면 벨라가 그동안 팀을 위해 해온 업적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존경을 표한 거예요. 그냥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벨라가 몇 시즌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 팀이 힘들 때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손흥민이 LAFC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구단의 역사를 그렇게 세밀하게 공부했다는 건 이 팀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손흥민이 벨라에게 나중에 저도 선수 생활을 마쳤을 때 벨라 선배처럼 이 팀의 팬들에게 따뜻하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현지에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팬들이 완전 녹아내렸다는 거 아시죠? 이제 막 온 선수가 벌써 은퇴 후까지 이 팀과 함께하고 싶다는 비전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이 팀의 역사의 일부가 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현지 전문가들도 이 발언을 분석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놨어요. 손흥민이 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역사와 가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빅네임 선수들이 새 팀에 오면 나는 여기서 타이틀을 따기 위해 왔다. 나의 능력을 증명하겠다. 이런 식의 자기 중심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손흥민은 처음부터 팀의 과거를 존중하고 팀의 미래에 자기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접근한 거죠. 이런 선수가 과연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이제 정말 뜨거운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MLS 득점왕 경쟁이에요. 지금 메시와 부안가가 치열하게 득점왕을 다투고 있는데 이 경쟁 구도가 진짜 재밌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다들 메시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당연하잖아요. 메시니까. 인터 마이애미에 오고 나서도 꾸준히 골을 넣고 있었고 아직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메시의 득점왕을 의심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변수가요. 손흥민이 LAFC에 오면서 부안가의 득점 페이스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안가가 원래 능력은 있는데 이기적인 플레이로 효율이 떨어졌던 선수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와서 이타적인 플레이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니까 부안가 자체의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골을 넣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기적으로 혼자 다 하려고 했을 때보다 팀을 위해 플레이했을 때 오히려 개인 기록이 더 좋아지다니. 이게 축구의 묘미이기도 하고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진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느낌이라면 LAFC는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환상의 콤비가 서로를 빛내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메시가 아무리 천재라 해도 결국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터 마이애미도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메시와 진짜 케미가 터지는 파트너가 있느냐고 물으면 좀 애매하거든요. 반면에 LAFC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완전체 듀오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골을 만들어주고 서로의 어시스트를 제공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상대 수비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시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MLS 역사상 최초로 한 팀에서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탄생한 거예요.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이요. 이게 얼마나 미친 기록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해트트릭 자체가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 건데 이것조차 한 시즌에 한두 번 나오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한 팀에서 3경기 연속으로 해트트릭이 나왔다? 이건 공격진의 화력이 핵무기급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핵무기의 발사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바로 손흥민인 거죠. 손흥민 선수가 직접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도 있고 부안가의 해트트릭을 만들어준 것도 있어요. 결승골을 어시스트하고 쐐기골의 발판을 마련하고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서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손흥민이 직접 기록지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팀의 모든 공격 상황에 그의 지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걸 축구 용어로 인비저블 임팩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손흥민이야말로 이 개념의 완벽한 체현자라고 할 수 있죠.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부안가가 메시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안가 옆에는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메시가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상대팀이 메시만 틀어막으면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LAFC는 손흥민을 막으면 부안가가 터지고 부안가를 막으면 손흥민이 터지는 양날의 검 같은 구조라서 상대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막으려면 수비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중원과 측면에 공간이 생기니까 다른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고 완전 악순환이죠.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구도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 부안가가 진짜로 메시를 제치고 MLS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면 그 공의 상당 부분이 손흥민에게 돌아가거든요. 부안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오고 나서 자기의 축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좋은 패스를 받고 더 많은 슈팅 기회가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자기 혼자 힘들게 돌파하지 않아도 골을 넣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건 손흥민이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위대한 선수라는 걸 증명하는 대목이에요. 위대한 선수는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잘하게 만드니까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볼게요. 손흥민 선수의 MLS 임팩트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활약을 넘어서 한국 축구, 나아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축구 스타라고 하면 유럽이나 남미 출신이 절대적이었거든요. 베컴, 앙리, 카카, 비아, 슈바인슈타이거, 이브라이모비치, 그리고 최근의 메시까지. 전부 유럽이나 남미 출신이잖아요. 아시아 선수가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관심과 인정을 받은 적이 과연 있었나요? 전무합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손흥민이 그 역사를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메시와 직접 비교되면서요. 미국 현지 팬들이 손흥민과 메시를 비교할 때 메시가 더 위대하냐, 손흥민이 더 위대하냐라는 논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 선수가 메시와 같은 문장에 언급되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제 성적과 영향력으로 메시를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축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흥민의 MLS 성공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소프트 파워,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사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 한국인 선수가 가장 핫한 스포츠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은 K-팝으로 음악 시장을, K-드라마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한국 음식으로 식문화 시장을 석권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포츠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 기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걸 손흥민이 미국 한복판에서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현지에서 손흥민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LAFC 홈경기 티켓 가격이 손흥민 합류 이후 평균 30% 이상 올랐고 리셀 시장에서는 2배 이상 뛰는 경기도 있거든요. 유니폼 판매량은 말할 것도 없고 손흥민의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이 LAFC 역사상 최단 기간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건 구단의 수익 구조 자체를 바꿔놓는 수준이에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골을 넣으면 득점 기록도 올라가지만
동시에 구단의 통장 잔고도 같이 올라라는 거죠. 방송 시청률도 폭발했어요. 손흥민이 출전하는 LAFC 경기의 중계 시청률이 이전 대비 크게 상승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중계권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MLS 입장에서는 손흥민 한 명이 리그 전체의 글로벌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메시가 MLS에 왔을 때도 엄청난 반향이 있었지만 그건 주로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의 관심이었거든요. 반면에 손흥민은 아시아라는 거대한 새 시장을 MLS에 연결시켜 주고 있으니까 리그 커미셔너부터 각 구단 오너까지 손흥민한테 감사 편지를 써야 할 판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